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실기시험 2020년 하반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제품의 수명주기를 설명하시오. 제품의 수명주기란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성장, 성숙, 쇠퇴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먼저 도입기는 시장 진입 단계로 시장 침투 가격이나 초기 고가 전략으로 인지도와 시장 확대를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초기 투자로 인해 이익은 적습니다. 두 번째, 성장기. 성장기는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시기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가격 인하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 성숙기. 성숙기는 성장이 정체되며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로 이익 극대화, 시장 세분화, 재포지셔닝 전략 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쇠퇴기. 이때는 매출 및 이익이 감소되고 비용 절감 및 철수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번 문제, 포괄 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을 쓰시오. 포괄 수가제 DRG, Diagnosis Related Group인데 이거는 질병별로 책정된 수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첫 번째, 진료 표준화 및 진료비 산정의 투명성이 증대된다. 두 번째, 경제적인 진료를 유도하게 된다. 세 번째, 의료기관 생산성이 증대된다. 다음 행위별 수가제 FFS, Fee for Service. 이것은 세부 진료 행위별로 수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두 번째, 의료인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세 번째, 의료기술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3번 문제, 의료 관광객을 위한 호텔 수배 시 유의사항을 쓰시오. 첫 번째, 병원 접근성. 이것은 이동 및 응급 상황을 고려합니다. 두 번째, 비용. 환자에 맞는 가격의 호텔을 수배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룸 형태, 싱글, 트윈, 온돌 등 고객 선호를 고려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유형, 호텔의 조리시설 필요시 레지던트 호텔을 선택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대시설, 호텔 내 식당이라든지 기도실 등 이런 부대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수배 시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 주변에 쇼핑이나 산책, 관광 등 각종 편의시설 존재 여부도 고려해야겠습니다. 4번 문제,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시 바람직한 문항 배열 순서를 쓰시오. 1.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앞에 배치한다. 두 번째, 쉬운 질문에서 어려운 질문으로. 세 번째, 일반적인 질문에서 세부적인 질문으로. 네 번째, 전체적 질문에서 지엽적인 질문으로. 다섯 번째, 민감하고 개인적 질문은 끝에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다 입니다. 5번 문제, 의료기관 평가 인정원 코히아의 인정기준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기본가치체계. 두 번째, 환자진료체계. 세 번째, 지원체계. 네 번째, 성과관리체계. 이 4가지인데
기본가치체계에서 인정기준이라는 것은 환자의 안전보장활동 그리고 지속적 질 향상을 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환자 진료체계는 진료 전달체계와 평가, 환자 진료,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 의약품 관리 등입니다. 지원체계의 세부사항은 경영 및 조직 운영, 인적 자원관리, 감염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 의무 기록관리, 이고 네 번째 성과관리 체계는 성과관리에 해당되겠습니다. 6번 문제, 이문화 역량의 정의를 쓰고 네 가지 차원을 쓰시오. 이문화 역량이란 타국의 문화와 환자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식, 감정, 심리, 운동성, 상황적 속성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식은 타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과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감성은 타문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깊이가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리, 운동성이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한 지식과 감성을 갖추고 어느 비언어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상황적 속성은 상호작용 현장에서의 적응력, 경험 등을 의미합니다. 7번 문제, 의료 분쟁 시 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는 합의. 이것은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를 뜻하는데, 이것이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 중재기구를 통한 조정과 중재인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한 조정이나 중재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법원조정, 민사조정이라고도 하는데,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로서, 이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 절차로 돌입하게 됩니다. 8번 문제, 외국인 환자와 커뮤니케이션 시 주의사항을 5가지 쓰시오. 첫 번째, 환자가 이해하게 간결하고 끊어서 천천히 대화를 한다. 이것은 통역도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 중간에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세 번째, 화면을 보여주거나 숫자 등을 적고 기록하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사항은 설명하고 서류로 제공한다. 예를 들면 주의사항이라든지 규정 같은 것은 서류로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눈을 보며 공감하면서 대화한다. 9번 문제, 원격의료의 장점, 의사의 입장을 쓰시오. 첫 번째, 병원 내 감염 예방이 된다. 두 번째, 소규모 공간으로 많은 환자 진료가 가능하다. 세 번째, 원격 진료, 수술 등으로 진료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네 번째, 퇴원 후에 환자를 지속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 다섯 번째, 원거리 환자에게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다. 10번 문제, MOT, Moment of Truth를 설명하시오. MOT라는 것은 진실의 순간으로 번역되는데, 최초 고객 대면에서 수십 초 내의 짧은 시간에 기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 결정된다는 개념입니다. 서비스 관리에서
고객의 최초 접점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의료 관광에서도 최초의 전화, 이메일이나 병원 방문 등 접점에서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11번 문제, 임상적 리스크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환자 임상정보 비밀 누출. 두 번째, 다른 환자, 보호자나 직원으로부터의 학대나 폭력. 세 번째, 종교, 국적 등에 의한 차별. 네 번째, 환자 개인 물건의 도난이나 손실. 다섯 번째, 환자 위급 시 대처 부실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정적 리스크에는 투자 손실, 치료비 미수, 구매 관련 손실 등이 있겠습니다. 12번 문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 방해 요인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역할 불확실. 환자는 의사, 간호사 등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혼란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책임 소재 관련 갈등. 이것은 치료 결과 및 책임에 대한 의료진과의 갈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의사와 환자 간 권력 차이. 환자와 의사의 의학 지식과 경험 차이로 인한 불평등 관계에 따른 의사소통 방해를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의료진과 환자 간 용어 및 시각 차이. 이 환자가 전문 용어의 이해가 좀 부족하고 또 시각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방해 요인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의료관광시장에서 표적시장을 선정, 공략하기 위한 전략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는 차별화. 세분 시장 중 몇 개의 표적 시장을 선정 후에 각각의 표적 시장에 부합하는 마케팅 믹스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중화. 이것은 세분 시장 중에서 자사의 역량과 부합하는 하나의 시장만을 선택하여 최선의 마케팅 믹스로 집중 공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차별화. 시장을 동질적인 것으로 보아서 시장을 세분화하지 않고 하나의 표준적인 시장으로 보고 표준적인 마케팅 믹스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14번 문제, 의료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쓰시오. 첫 번째, 신뢰관계 구축 및 유지. 이것은 의료기관과 환자, 유치업자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의료 분쟁이 예방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겠습니다. 이때 통역사나 의료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서, 동의서라든지 주의사항, 진료 기록, 이런 문서들을 성실하게 기재하고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의료진 및 관련자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다섯 번째는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을 명기를 한다. 이건 진료 계약서 등에 이런 것을 미리 명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15번, 호텔의 입지에 의한 분류를 쓰시오. 첫 번째, 다운타운 호텔, 시티 호텔이라고도 하는데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서버번 호텔, 교외에 위치한 교외 호텔을 뜻하는 것이고, 세 번째, 컨트리 호텔, 이것은 지방 소도시 또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호텔을 의미하고, 네 번째, 메트로폴리탄 호텔, 이것은 대도시 내에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갖춘 큰 대형 호텔을 의미하고, 다섯 번째로
에어포트 호텔, 에어텔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하이웨이 호텔, 그 다음에 비치 호텔, 시포트 호텔, 터미널 호텔, 스테이션 호텔 등 여러 가지 호텔이 있겠습니다. 16번 심리성을 고려한 가격 결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단수 가격, odd pricing이라고 하는데 소매 가격을 10불이 아닌 9불, 100불이 아닌 99불 등 단수로 책정을 해서 소비자가 싸게 느껴 구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거 가격, reference pricing이라고 하는데 높은 중거 가격, 예를 들면 80불을 적어 놓고 또 같이 저렴한 가격 40불을 함께 부착해서 판촉하는 전략인데 사는 사람은 만족감, 싸게 사기 때문에 만족감이 드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습 가격, customary pricing. 이것은 가격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당연하게 느끼는 관습 가격을 의미하는데 껌이라든지 라면 등 생필품의 경우에 이렇게 관습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관습 가격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위 가격, 프리스티지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격이 높을수록 품질이 좋고 소비자의 권위가 비례한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상품의 경우에 적용하는데 고급 제품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17번 팸투어의 개념, 대상, 목적, 비용, 부담 등을 설명하시오. Familiarization Tour를 줄여서 팸투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항공사, 여행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광상품이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 기자 또는 여행사 직원 등을 초청하여 친근하게 하는 사전 답사 여행입니다. 주최 측에서 교통, 숙박 등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참가자에게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8번 문제 1차적 관광자원은 자연 및 문화자원이다. 2차적 관광자원의 예를 쓰시오. 첫 번째, 숙박 및 식음료 시설. 두 번째, 교통 및 쇼핑 시설. 세 번째, 관광 관련 기관과 관광정보 인프라. 네 번째, 관광 관련 부대 시설. 예를 들면 안내소, 표지판, 안내원 등이 되겠고, 다섯 번째, 오락, 스포츠, 체험관광 등의 시설을 말하겠습니다. 19번 문제, 파라슈라만 갭 모델 중 기대와 인지의 차이점을 고객의 관점과 기업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파라슈라만의 서브퀄 모델에서는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이 기대한 서비스와 인지한 서비스의 차이, 그 갭을 반응성, 공감성, 확신성, 신뢰성, 유형성의 5가지 요소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고객은 자신의 경험, 개인적인 욕구, 구전 등에 의해 형성된 기대를 기준으로 인지한 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갭 모델은 이 서브퀄 모델에서 더 확대돼서 서브퀄 모델에서의 그 기대한 서비스와 인지한 서비스의 차이에 더하여서 기업 내부 관리자의 고객 기대에 대한 인지, 또 서비스 표준, 또 소비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홍보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공된 서비스,
이들 간의 갭 등 내부 갭들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품질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20번 문제, 국제민간보험의 면책금, 정액지불제를 설명하시오. 먼저 면책금은 AIG 등 국제민간보험에 가입한 후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을 말하는데 100% 커버가 아닌 보험의 경우에 면책금이 있고 100% 커버해서 면책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액지불제, 이것은 보험사고 발생 시 실손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1000불, 2000불 등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21번 문제, 국제의료관광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의료관광 유치업자나 코디네이터를 활용한다. 두 번째, 평판과 실적이 좋은 병원 및 의료진을 선정한다. 세 번째, 대형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한다. 여행자 보험이나 국제민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의료 분쟁 및 사고 시 대응 방안을 미리 숙지한다. 마지막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동반자와 함께 여행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2020년 상반기 문제 풀이를 할 예정이 오니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